안녕하세요. 지독하게 얽혀있던 수백 년의 매듭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과거의 원한과 현재의 악행이 충돌하며 많은 희생을 낳았던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14화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최종에는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 인간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결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슴 시린 여정의 끝을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 희생의 대물림을 거부한 신설이의 선택. 지난 이야기에서 차세계는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설이가 직접 과거로 돌아가 청원대군을 구하는 것이었죠. 조선시대로 돌아간 신설이는 다시 나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안종이 청원대군을 제거하기 위해 강단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군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의 손으로 독이 든 탕약을 전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신설이가 미래의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비극은 그대로 반복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약상을 엎어버리며 음모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청원대군을 향해 날아온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냅니다. 절벽 아래 바다로 추락하는 신설이의 모습은 최종회의 가장 강렬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던진 그 선택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저주와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많은 시청자들은 여기서 비극적인 결말을 예상했지만 드라마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가면을 벗은 청원대군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강단심이 장군의 신분으로 평범한 삶을 이어가는 장면은 역사가 바뀌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눈을 피해 살아가야 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아남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과거의 비극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 어둠 속 영혼을 깨운 차세계의 목소리. 하지만 과거를 바꾼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신설이는 현실로 곧장 돌아오지 못한 채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머물게 됩니다. 충격을 견디지 못한 그녀의 영혼은 스스로 기억을 지워버렸고 슬픔도 기쁨도 없는 무감각한 상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반면 현실의 차세계는 무너져 내립니다.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누워있는 신설이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과거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차세계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휩싸입니다. 박물관에 걸린 초상화를 바라보던 장면은 그의 감정을 가장 잘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진심을 깨달은 그는 결국 절규하듯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목소리는 어둠 속에 갇힌 신설이의 영혼에 닿습니다. 나를 더 이상 혼자 두지 말아달라. 차세계의 절박한 외침은 기억을 잃은 설이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평온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후 어떤 세계를 선택하겠느냐는 질문 앞에서 신설이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존재하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차세계 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칩니다. 세 번째, 악연의 끝과 새로운 시작. 현재로 온 신설이는 눈이 내리는 박물관 앞에서 차세계와 재회합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믿지 못하는 차세계와 그런 그를 바라보는 신설이의 모습은 최종의 최고의 감동 장면이었습니다. 설이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현실로 이끌어준 것은 차세계의 목소리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간절함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셈이죠. 두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오자 악인들에게도 마침내 대가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짓밟았던 최문도는 모든 권력을 잃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몰락하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를 해소해주는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최문도의 어린 혈육인 서준이를 차달수 회장이 품어주는 장면입니다. 드라마는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또 다른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처가 남은 자리에 따뜻함을 심어야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죠. 이후 본래의 밝고 당찬 모습을 되찾은 신설이는 자신의 삶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반면 차세계는 그녀 앞에서만 유독 서툴고 질투 많은 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냅니다. 함께 사계절을 보내고 앞으로의 시간을 나누겠다고 약속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완벽한 해피엔딩을 완성했습니다. 여기다 있어가 바라본 최종회의 진짜 의미. 멋진 신세계가 14화 동안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분명했습니다. 과연 완벽한 세상이란 무엇인가? 작품은 상처도 슬픔도 없는 세상이 정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언제든 폭우가 쏟아지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줄 사람이 곁에 있는가입니다. 드라마가 말한 진짜 멋진 신세계는 고통이 사라진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존재하는 세상,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 서로를 구원한 차세계와 신설이, 두 사람이 마침내 행복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온기를 통해 삶을 견뎌낼 수 있다는 희망을 남기며 드라마는 막을 내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